아무튼 나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함성으로 나는 몸신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계절만큼이나 아주 기분 좋게 문을 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분 덕분이에요. 오늘 트롯계 아이돌 스타로 불리는 신인선 씨가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진별 어디나 신인 전화가서 신선 인사. 드려요. 안녕하세요. 신선해. 당신의 신선한 몸씨. 정신없어. 원래 이런 캐릭터. 야, 원래 좀 이렇게 좋네요. 유쾌하게 살아야지 아하.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예. 많은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 유쾌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신선의 그 노래가 네. 원래 저 신선 씨가 부른 노래죠. 맞습니다. 신선해. 네, 맞아요. 마트에서 많이들 부르더라고요. 자기들 묻은 딱이네요, 딱. 네. 오늘 뭐 시작부터 스튜디오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암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인선 씨가 오늘 이 주제에 맞춰 나오신 까닭이 있으시다고. 네, 암이 저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죠. 네, 신선하고 유쾌하고. 네. 하지만 제가 가족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께서 트로트 가수셨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큰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노래할 때 제가 경연에 나간 모습도 못 보시고 지금 이렇게 트로트 가수가 된 모습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큰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제 옆에서 계속 보다가 이게 암이 가족력에 굉장한 연관이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몸신에 꼭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뭐 집집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으시고 뭐 이렇게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주변에 환자들이나 또 관련 그 가족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통계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해요.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3%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암 환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상대 생존율이 높은데 그런데도 아직도 암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지 참 궁금한데 그 이유는 바로 암 치료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발되느냐 아니면 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느냐 이 차이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암과 관련된 오늘 나는 몸신이다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빈칸이 많아요. 무엇 하나 바꿔 암을 탈출한 그리고 또 빈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암이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메뉴 하나 바꿔서 암을 탈출한 그런 게 조금 끌리네요. 청년들? 만병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체중 하나 바꿔 암을 탈출한 체중? 예, 체중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네. 있는데요. 과연 무엇을 바꿔서 암으로부터 탈출한 분들일지 자 오늘의 몸신을 모시고 이 주제 전체를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그러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한 분이요. 그림이 더 나오시죠. 그림이 더 나오시죠. 원래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오늘 뭐 들을 이야기도 많고 나눌 이야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은데 어쨌든 세 분이 복장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러게 의사 선생님들 같으신데 그쵸. 어떻게 흰 가운을 입으셨으니까. 모두가 또 그렇게 탈출하신 분들이라고 하니 예.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쵸? 과연 무엇 하나를 바꿔서 암으로부터 탈출하신 어떤 분들이신지 오늘의 주제 전체를 공개합니다. 뭐야. 습관 하나 바꿔 암을 탈출한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세요. 네. 있었네.
네. 진짜 스님들 많네요. 그러네요. 한 분 한 분 스님들이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입니다. 내과 전문의입니다. 아. 저는 33살에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 나이가 75이고 42년 동안 제가 암에 대한 극복을 하고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셨구나. 네. 우와.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외과 의사 김남혁입니다. 외과 의사. 6개월. 40대에 갑자기 찾아온 암과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한 약사 김은아입니다. 아, 네. 어찌 보면 암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관리해 주셔야 할 세 분이신데 본인들이 직접 암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또 본인의 방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귀한 경험담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관이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습관이 그렇게나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최근 의학계에서 유행 중인 게 바로 습관의학이라는 겁니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스탠퍼드 같은 미국의 주요 의과대학들을 중심으로 유행 중인데요. 이 환자들의 영양이나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과 같은 생활 방식과 습관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후에 재발도 없고 전이도 없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오늘 이분들께 듣게 될 텐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 이 주제가 전혀 남의 일이 아닌 당사자인 분들 또 자리에 모셨어요. 현재 암 치료 중이시거나 또 완치되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이신 분도 계신데 우리 뒤에 자리해 주신 오늘 참가자 여러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뇌 빼고 다 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면 근본적인 이유는 식습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먹는 거를 저염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 팔자. 너무 맛있는데요? 먹자마자 웃음이 나와요. 자, 습관 하나로 암을 이겨낸 의사 그리고 약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김훈남 음식과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암이었고 언제 일어난 일이었나요? 네, 저는 40대에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제가 앓은 암은 바로 유방암입니다. 네, 유방암입니다. 네. 처음 발견했을 때 암 크기가 이제 왼 좌측에 2.5cm하고 이성 9cm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래처럼 가슴에 흙 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더 해보니까 왼쪽 겨드랑이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 받은 날 바로 입원을 선생님이 시키셔서요. 선항암 8차를 했고요. 그다음 왼쪽 가슴 절제 수술하고 또 방사선 치료 28번, 또 가슴 성형 수술, 재건 수술 2번을 받다 보니까 1년 반이 흘러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단받기 전에 무슨 전조 증상 이런 거 전혀 못 느끼셨나요? 어느 날 왼쪽 가슴이 커지고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슴에 통증은 없었고 그 당시에 등이랑 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유방 검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는 정형외과를 먼저 가서 목이랑 등 근육과 통증 치료를 먼저 한 거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왼쪽 가슴에 덩어리가 쑥쑥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상치 않아서 초음파를 했더니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입니다 했을 때 정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생각난 거는 저희 세 자녀들이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때가 몇 년 전? 엄마가 필요한데 4년 전이었어요. 4년 전. 만 4년 됐고요.
그래서 첫날은 좀 울었죠. 네, 울었고 그렇지만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더라고요. 내가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네, 그렇게 첫날 하루 딱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강하신 예, 어머니는 엄마는 강하다라는 아이들 느낌이 생각하니까. 하루 딱 울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야겠다라고 네, 네. 그다음부터 네. 딛고 이러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게 궁금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3명 다 외국에 있었어요. 저만 한국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했죠. 그리고 직면을 한 거예요. 네, 같이 이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자, 이겨나가자 나누었고 저희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지난 4년을 지나와서 지금은 더 가족 관계가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끈끈해졌다고 할까요? 가장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강한 결속력으로 저희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힘이야.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런 병에 걸리고 나면 대부분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꼭 네.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암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그다음에 엄청난 우울증, 불안 등이 몰아쳐서 왔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것이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하고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흥분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암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반대로 평안하고 감사하는 생각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부교감신경을 항암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부교감신경을 올리려면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거든요. 그 세로토닌 호르몬은 소소한 행복감을 많이 느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동네를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이전에 못 보던 것들을 제가 꽃도 보고 자전거 타는 아이들,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일상 속에서 그 소소한 감사, 또 소소한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만약에 저희 딸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취소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취소해. 네. 교정은 취소. 왜냐하면 말은 힘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습관은 부정적인 말을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항암을 하다 보니까 제가 8차 항암인데 제일 힘들었던 게 1차, 2차였고요. 점점 회차가 거듭될수록 항암 부작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8차에 제가 원래는 평지도 안 걷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8차 항암 때 산에서 만보를 걸을 수 있고 그때 산에서 만보를 걸을 수 있고 산에서 만보? 우리가 몸이 그만큼 회복이 됐다는 네, 거죠? 네. 암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항암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저는 좋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사실 약국 일도 해야 되고 제가 20년을 약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정말 몸에 제 자신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항암하면서 좋았던 거는 1년 반을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내가 뭘 먹어야 할지, 제일 좋은 음식, 또 제일 좋은 재료를 저를 위해서 고르는 시간이니까 정말 기뻤습니다. 글쎄, 다르시네요. 저분 약사님이에요? 아니,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오늘 다이어트 특집인가요? 이게 언제? 왼쪽 건 4년 전이고 바로 직전이고. 네, 한 오른쪽 건 한
7년 전. 아. 임신 사진이 아니고요. 아. 임신 사진이 아니고요. 그 일상 사진인데 지금이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예. 완전 다르다. 아니, 야. 이야. 저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저의 비만과 잘못된 식습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 예.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만성 피로에 쩔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피로했고 혈액순환 장애, 또 갑상선 항진증까지 와서 이제 호흡이 되지 않아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짜증과 화로 가득 찬 까칠한 약사였습니다. 너무 고백을 네. 솔직하게 해주시니까. 네. 다들 몰라요. 저만 알아. 그러니까 저 때랑 이때랑 네. 이게 외모만 변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상태도 마음이 변했어요. 굉장히 그렇지. 달라지신 네. 것 같네요. 네. 지금은 굉장히 날씬하시잖아요. 얼마나 줄이셨어요? 제일 궁금합니다.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와.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고요. 10kg. 네, 유방암 투병 4년 차이긴 하지만 아직 재발이 없고 핵심은 제가 그 이전에 없던 활력이 있다는 거죠. 지치지 않는 활력으로 그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밝은 쪽으로 변했어요. 아까도 인자하게 말씀하시는 취소. 약사님이시니까 오시는 그 환자분들, 고객분들도 꽤 많으셨을 텐데 네. 까칠한 약사에서도 바뀌었나요? 그럼요. 그거를 너무나 신기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환자는 느껴요. 저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제가 보이는 약국한 지 20년이 됐기 때문에 저의 예전 모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까칠한 데다가 뚱뚱한 약사인데 갑자기 어느 사이에 조금 슬림해졌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슬림해졌고 뭐 과하게 얘기하시는 어떤 분은 모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칭찬. 전혀 과하지 않아요. 모델입니다. 과한 칭찬이시긴 한데 그리고 자신감. 이제 제가 아픈 분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짜증이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짜증을 많이 부리는 환자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가시고 나면 제가 뒤에서 혼자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지금은 주먹을 꽉 쥐고 계시네요. 네, 지금은 그 환자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래서 화가 나실까. 화가 전혀 안 나고 그래서 환자들이 말을 안 해도 저의 표정이나 태도에서 저의 변화를 읽기 때문에 저의 그 약국의 매출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이 말씀만 들어도 왠지 저희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들은 습관 하나를 바꿔서 암에서 탈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찌 보면 암이 바꾸는 나가 꼭 나쁜 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고 계신데요. 자, 그 건강 비결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강 습관은 바로 건강 선포문 적기입니다. 바로 건강 선포문 적기입니다. 건강 선포문. 오, 네. 오! 건강 선포문. 오, 예를 들면 네. 1. 나는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활력 있고 건강해진다. 2. 나의 수술한 가슴 피부는 정상 피부로 돌아온다. 3. 나의 백혈구 수치는 6,000이다. 제가 계속해서 제가 했던 거를 한번 말해보면 4. 나의 NK 세포 수치는 500 이상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의 건강 목표, 그 건강한 상태를 10가지를 노트에 일단 쓰시면 돼요. 아주 쉽죠? 네. 선포문을 쓸 때는 긍정형, 현재형 또는 완료형으로 쓰고 날짜와 숫자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뇌는 너무나 신기한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몸을 세팅하는 거예요. NK 세포를 500으로 올리기 위해서 뇌에서 모든 호르몬과 지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소리 내어서 건강 선포문을 읽다 보면은 나의 무의식과 뇌가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호르몬, 대사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곧바로 노트를 꺼내서
건강 선포문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치유가 시작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습관을 바꿔서 암에서 탈출한 의사 또 약사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기암에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에 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네. 우리 김남혁 선생님, 예, 어떤 암을 진단받으신 건가요? 예, 희귀암인데요.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암이 얼마나 드문 암이냐면은 의사들 사이에서 2% 정도, 의사들 사이에서 2% 정도의 암이라고 불리는 이 암입니다. 네. 이 암이 바로 버킷 림프종입니다. 버킷 림프종? 림프종은 아는데. 림프종은 들어봤는데 네. 버킷 림프종? 이게 어떤 암인가요? 림프종은 혈액 종양암의 일종인데요. 우리 몸속에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비장에 림프 조직이 다 있습니다. 네. 그 림프 조직에 림프구가 암이 걸리면은 림프종 암입니다. 그래서 버킷 림프종은 자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요. 와. 자란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요. 와. 나중에 빨라서 백혈병 같은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병, 그다음에 출혈 이런 거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이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만 들어도 진짜 무시무시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이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고 또 선생님은 지금 사귀셨으니까 맞아. 예, 이미 전이가 다 된 상태에서 발견을 하셨던 거네요. 목에서 시작했는데 부신에 한 6 내지 7cm 종양이 됐고요. 사실이 의사가 판단하기에는 림프 조직이 전 몸에 있기 때문에 뇌 빼고 다 전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와. 아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또 의사가 판단하기에 아무래도 6개월밖에 못 살 거다. 아무래도 6개월밖에 못 살 거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또 말기라는 표현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면 몇 살에 진단받으셨어요? 예, 그때가 50세고요. 뭐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이제 함께 접하고 정말 그때 좌절하셨을 아내분께서 오늘 같이 나와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혁 의사의 아내 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게 뭐 불과 12년 전 이야기이잖아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현장에 같이 계셨나요? 근데 정말 이렇게 딱 선고를 받았을 때는 저녁에 둘이서 부둥켜 울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아이고.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상상 외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와. 아, 정말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예. 저 믿어지지가 않죠. 예, 믿어줄 수가 없죠. 아니 그러면 우리 김남혁 몸신께서도 말기에 발견하셨는데 그 전에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예, 제가 그 성북구에서 그 의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와서 제가 갑상선 전문 그 의사한테 가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세침 검사를 하고 있어요. 니들 바이옵시라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때는 암이 아니고 양성종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약을 먹고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등 쪽으로 아픈데 제가 의사니까 이제 진통제를 내가 처방해서 계속 먹고 진료를 했어요.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너무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119 불러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된 게 이제 발견한 계기가.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요. 목이 이렇게 붓고 이럴 때 림프종 같은 그런 병을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특징이 첫 번째, 네. 6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10% 이상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한 원인 없이 고열이
생기는 겁니다. 오우, 이상하긴 하죠. 38.6도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열이 네. 계속되는 경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다가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 증상이 많이 나는 증상입니다. 제가 이런 증상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서 림프종이 아닐까 하고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네네. 그런데 이 림프종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도 어렵지만 치료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뭐 일단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뭐 항암 치료라든지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림프종은 일단 수술로 완치한다 또는 수술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치료의 기본이 항암 치료예요.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으신 거죠? 예, 항암 치료 받았고요. 보통 한국에는 이제 70%뭐 미만성 림프종이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6배, 7배 센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항암제 맞기 전에 맞자마자 머리카락이 다 아이고. 빠졌고요. 눈썹도 빠지고 그다음에 입이 헐고 항문이 헐고 장에 있는 점막이 다 헐기 때문에 구토하고 못 먹고 변비 생겨서 또 고생하고 아이고. 뭐 그 고생은 뭐 제가 겪어봤지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항암 치료 굉장히 센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9번 했습니다. 9번 했습니다. 아유, 진짜 번. 고생하셨겠다. 아마 13개월 동안 병원에. 병원에서만 거의 13개월 동안 항암제를 집에도 못 그렇게 가실 받았습니다. 정도의 몸 상태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당시의 모습 보실까요? 또 뭐라고 제가 하셨어요? 항암제 받는 중에 최고 건강했을 때 사진입니다. 아, 이게 그나마 건강하셨을 첫 때라고요? 번째? 그 항암 중에서도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고요. 거의 항암제 했을 때는 제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 사진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도 목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예. 지금은 저게 제 생각으로는 한 80% 목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원래는 더 부풀려. 그렇죠. 예. 엄청 부으셨었나 보다. 예, 항암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백혈구가 거의 제로로 되고 폐혈증에 빠져서 제 병실에 이제 묵윤실에 6명씩 있는데 그 다음날 오질 않아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어젯밤에 중환자실에 돌아가셨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치료하다 돌아가시는 걸 제가 보고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예. 아니 정말 그 환자분 본인도 너무 슬프시지만 아내분께서도 진짜 눈물 마를 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겠죠. 네. 네, 폐혈증으로 이제 병원에 있는 것도 있지만 폐혈증으로 또 중환자실에 이제 갔을 때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일 안에 못 깨어나면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3일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준비를 진짜 매일매일 다시 하고 다시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로드맵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1년 동안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책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특징들이 좀 저 마음에 다가온 것은 뭐냐면 그 항산화, 이런 음식을 많이 들은 이제 채소와 과일. 우리 남편이 잘 안 먹었거든요. 예, 채소와 과일을 좀 많이 먹고 또 암이 좀 이렇게 호전이 되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독하게 남편을 좀 이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니까요. 또 항암 치료를 9번 하셨는데 예. 암이 다 치료가 된 건가요? 그래서 호전이 된 건가요? 9번 해서 암이 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없어졌나요? 아직 부신의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신의 암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항암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혈모 세포를 하자 해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조혈모 세포가 이게 뭔가요? 조혈모, 우리가 조혈모는 골수에서 이제 뼈를 만들어낸다 해서 조혈모인데요. 조혈모 세포는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폰이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몸속에 있는 조혈모를 다 없애고요. 새로운 걸 집어넣습니다. 본인이 뭐 수집한 거든지 남의 걸 넣든지 하는 게 그게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뭐 조혈모 세포 이식하면은 거의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대변도 못 보고 뭐 거의 몸이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했다가는 여기서 살아남아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개월이라도 집에 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너무 병원에 내가- 오래 계셨으니까. 예. 그래서 집에 가서 3개월이라도 내 생활을 편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거부하게 된 거죠. 자, 잠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요거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네. 여기 페트 CT를 찍었더니 양쪽 그 부신에 아직도 지금 일하고 있는 덩어리가 보인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더 해결하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를 예, 맞습니다. 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환자가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어. 거부하고 외래 경과 관찰을 원한다. 즉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확인만 받겠다 이러고 이제 퇴원을 하신 거죠. 치료를 그러면 뭐 거부한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네. 좋다. 그리고서는 결심하신 거예요. 퇴원한 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야, 이거 힘든 건데 결정이. 그럼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 치료는 안 하시고 예, 그때 어떤 시간을 가지셨나요? 이제- 돌아가셔서. 병원을 떠나서 자연에 돌아가서 자연의 그러한 이치를 느끼면서 자연 치료를 하고 싶었어요. 자연인이 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요양을 제가 하신 있는 거고. 곳이 이제 산속에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산속에 운동도 하고 거기에서 또 마음의 명상도 해보고 내가 3개월밖에 못 살면은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이제 나의 퇴원 후에 나의 생활이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랬더니 무슨 일? 3개월에 의사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 그리고 이제 그때 퇴원해서는 제가 1m, 5m도 못 걸어갔거든요. 근데 조금씩 거리니까 2.5km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뭔가 몸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은 커지는데 내만 건강한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개월, 3개월, 5개월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오라 그래서 그때 다시 검사를 해보게 된 거죠. 해보게 된 게 그랬더니? 그때 사진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뭐예요? 그때 사진을 그때 사진을 그때 사진에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게 부신인데요. 부신, 네. 신장보다 더 커요. 부신이 7cm예요. 와. 저게 재니까 양쪽에 7cm.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암덩어리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인데 저것 때문에 내가 아파서 마약 진통제를 계속 먹은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난 다음에 찍었어요. 찍었는데 암이 안 보인다. 안 하죠. 양성자 단층 촬영을 해도 암이 없어졌고요. 없어져서 그러면은 3개월 후에 다시 찍어자. 그래서 그 박사님 하라는 대로 3개월에 또 찍고 그 다음에 3개월 찍고 6개월 찍고 계속 팔로우한 거죠. 했는데 없던 거예요. 오늘날까지 계속. 없어. 결국은 5년 되니까 이제는 완치됐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는 완치됐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만세를 보고 떡을 한 판 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사실 안 와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가요? 그러게요. 영화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요. 이렇게 림프종으로 사실은 지금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3개월의 시간을 받아서 사실은 나가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월 시한부 삶을 뒤엎은 저희 3가지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예, 첫 번째 습관은
T인데요.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절제. 음식의 절제, 시간의 절제, 운동의 절제, 마음의 절제입니다.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고요. 아휴.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또 놀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드시고. 그다음에 제가 먹는 거는 다 배달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어떤 식으로 절제를 하셨는지. 뭐 제 나름대로의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잠자는 거를 9시에 자서 그다음에 6시에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예. 근데 선생님 말이 뭐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또 사실 요즘 같은 때에 현대 사회에서 9시에 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맞아요. 건데 네. 그만큼 정말 그 자기 절제와 처음에는 컨트롤을 제가 하시는 거죠. 9시에 자니까 우리 집사람이 신생아 낳네. 뭐 애기도 아니고. 신생아가들이 그렇지만은 자는데. 잠자면 면역이 올라가고 NK세포 올라가서 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운동도 절제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저는 새끼 외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새끼는 꼭 챙겨 드시고. 예, 그거는 챙겨 드시고 예전에는 뭐, 새끼 외에 예전에는 뭐 밤 12시에 맞아요. 라면 끓여라 뭐 해서 식도 많이 먹고요. 간식도 많이 먹고 뭐 하루에 5끼 먹는 날도 있고 뭐 아이고. 시간이 절제가 안 됐는데 절제해야 우리 면역이 살아나는데 사실은 면역 얘기하자면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잠 잘 자는 거 세포 좋아합니다. 운동 잘하는 거 세포 좋아합니다. 밥도 제끼에 딱 먹고 이렇게 잘 먹는 거 세포가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세포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B세포 활성화되죠. NK세포 활성화되죠. 우리가 암 죽이는 P53 유전자도 살아나죠. 그래서 암 이기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절제입니다. 절제.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S인데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오. 제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진단받고 그다음에 항암제 하면서 배도 아프고 목도 안 줄어들고 암은 계속 남아있는데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법을 제 나름대로 개발해서 제가 하루에 3분이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10초 웃으면은요 면역 세포가 엔돌핀이라는 면역 세포가 여러 시간 동안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15초 웃으면은 내장이 윗몸 일으키 30번 한 거 정도의 내장 운동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은 NK 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웃읍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얘기하면 놀래고 스트레스 쌓인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박장대소 해야 되나요? 원래 나름대로 하신 방법이 웃기 예, 하신 오늘 방법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울 보고 그 암 치료할 때 했는데요. 손가락을 딱 검지를 내밀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거울 보고 하 그렇게라도 안 웃길 것 같죠? 거울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되게 웃겨.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입을 마음껏 하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웃는 겁니다. 주먹을 크게 넣어보세요. 벌리고 이게 맞아요, 선생님? 예, 아닌 것 암치료하면서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웃으면 되게 웃겨. 이미지 씨 하는 거 보니까 무서워 나. 손이 안 빠질까 봐. 빠지겠어. 그만해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만나면 웃을 일이 많지만은 그 묵인실에서 혼자 있어서 혼자는, 무슨 웃을 일이 있어요. 웃을 맞아요. 일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람들 거기 만나야 화장실에서 거울에서 아이 그래도 웃어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하루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를 웃기려고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울 보지 않으면 안 웃겨요. 거울 보고 이렇게 3분 동안 웃으면 뭘 보고 하면 눈웃음도 안 마음이 되고 즐겁고 비웃어도 안 그래도 되고 웃음도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해서 억지로라도 그 습관을 웃어요. 한번 하시면서 실제로 몸의 엔돌핀을 한번 활성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춤을 추게 하는 게 있습니다. 춤을 추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세포가 춤을 예, 춰요? 춤을 춰요. 그게 파이토케미컬. 파이토케미컬.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있는데 네, 뭐예요? 보통 나무에는 피톤치드가 있어서 피톤치드가 나무에 항암 작용을 하잖아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막는 작용을 하는데 식물에도 항암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은 발암 물질을 없애주고요. 또 암에 단백질이 쌓여 있는데 그 단백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항암 작용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기가 막히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춤추게 하는 음식이 우리 야채나 채소나 과일에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김남혁 몸신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주신 아내분의 소개로 또 어떻게 이 파이토케미컬을 먹을 것인가 정보를 저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을 살린 아내의 식단, 채식 식단이 지금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공개할까요? 네, 합시다. 네. 네. 남편을 살린 식단. 바로 공개합니다. 짠! 바로 공개합니다. 짠! 남편을 살린 식단. 바로 공개합니다. 짠! 뭐 당근?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주스가 있잖아요. 아까 세포가 춤추는 세포가 좋아하는이라고 하셨는데 이름이 세포 주스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소 쌈장. 채소 쌈장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네. 세포 주스. 아니 채소로 쌈장을 만들어? 세포 주스 느낌이 딱 그 저희 뭐 해독 주스 같은 약간 비트 주스 비슷한 그 채소 음료인 것 같고 네. 짠 거는 몸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쌈장이 예, 짤다고 생각하시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데 전혀 안 짭니다. 전혀 안 짭니다. 예. 왜요? 이게 왜? 이거는 남편이 쌈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또 쌈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최고죠, 진짜. 그래서 네. 저희 음식을 해서 어떻게 좀 쌈장을 매일 먹는 거를 좀 영양가 있게 저희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시민이표 쌈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맛있나요? 맛있죠. 그럼 됐어요. 네. 일단 어떤 방법으로 했을지 궁금합니다. 자, 재료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세포 주스는 네. 먼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한 240g 정도 되고요. 샐러리, 네, 샐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슬리,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비트. 비트! 인선 씨가 맞췄네, 아까. 네. 직접 도구 가져오셨어요. 집에 사드시던 것을 쓰던 거기 가져와서. 때문에 몇 년 동안 먹었어요. 네. 왜냐면 하루에 한 2번씩 챙겨서 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보다 이거를 좀 애정하는 겁니다. 네,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나온다. 자, 이걸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여기시고 매번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셨을지. 암 환자들은 많이 채소를 많이 먹지를 못해요. 소화력도 힘들고 그래서 채소를 좀 많이 먹는 방법, 그러니까 몸의 흡수도 좀 도와주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이 많은 야채들을 함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짜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가 한 잔 분량입니까? 네, 한 잔 나옵니다. 꽤 많은 재료들이 네. 들어가요. 근데 하도 많이 하시던 거라 그냥 뭐 그냥 착착착 이해가 일상이에요. 이걸 하루에 한 번 드시게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몇 끼니? 2번 정도. 두 번. 네, 공복에 식전에. 아침에 한 10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마시고요. 네. 공복에 마셨습니다. 한 오후에 한 2, 3시쯤에. 간식 네. 개념으로 한 번 또 네네네. 공복에 치고. 저 많았던 게 저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요. 정말 많은 양의 채소를 드시는 방법이거든요, 한 번에. 자, 이렇게 해서 세포를 춤추게 하는 세포 주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쌈장까지 아까 정말 궁금했죠? 네. 예, 쌈장. 채소 쌈장. 채소 쌈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예, 재료 소개해 주실까요? 아, 재료는 일단은 된장, 쌈장이니까 된장이 있어야 되겠죠? 된장. 내려놓으시고. 네, 그래서 재래 된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시는 재래 된장.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네. 예. 이게 궁금해요. 뭔가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죠? 고구마 아니에요, 고구마? 근데 고구마 아니에요, 고구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고구마. 네, 아기 고구마. 이유식을 네. 직접 만들어주는 것 그러셨구나. 같아요. 네. 그래서 고구마를 좀 포인트로 좀 넣는데 그리고 두 가지가 약간 질감도 비슷한 데다가 지금 양을 거의 같은 양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순해진 맛이 되겠죠. 절대 안 예. 짜지. 한번 섞어볼까요? 예. 자, 그러면 된장을 된장, 넣고. 예, 된장 한 두 숟갈 정도. 그리고 고구마. 고구마는 삶아가지고 간 겁니다. 네, 그냥 다 넣겠습니다. 갈았군요. 네, 아니요, 저기 이렇게 짰어요, 쪘습니다. 이렇게. 네, 으깬 으깼습니다. 네. 그리고 캐슈넛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 네, 고소함이 네. 약간의 짠맛 부족함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김남혁 선생님 그거 마늘. 아주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쌈 엄청 좋아해요. 스마일이 대단하시네요. 네, 예. 좋아하고. 제가 늘 먹는 겁니다. 네. 어. 근데 이렇게 있으면 특별하게 반찬을 신경 안 써도 매일 쌈을 먹으니까 요거만 좀 잘 저어주시면 진짜 되거든요. 맛있겠는데요? 지금도 왜냐면- 저렇게 드세요? 예, 그럼요. 야. 네. 아 이러면 짜지도 않고. 그러네. 네. 네. 맨입으로 떠먹어도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요것도 네. 아우 맛있겠다. 어머 이거. 네, 영양입니다, 영양. 네. 실제로 쌈 싸 먹으면 상추에 쌈 싸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 제가 좋아하는 자, 이렇게 해서 금방이네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아. 채소 쌈장까지 네. 완성되는데 지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으셔서 난 이렇게 먹어야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원래는 싸먹는 거예요. 네, 싸먹는 거예요. 이렇게 쌈장이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뭐 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오, 김남현 스님이 왜 자꾸 웃고 계신지 알겠네. 먹자마자 웃음이 나와요. 그래요. 쌈장 너무 맛있어요, 쌈장. 아, 맛있어. 맛있으시죠? 쌈장 먹어요, 쌈장 쌈장. 한번 해볼까요? 쌈장. 와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 아 이거 쌈장 맛이 완전 밥도둑 맛이에요. 밥이랑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거 만들어서 팔자. 잘 팔릴 것 같아. 고기랑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네. 달달한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네. 야, 고구마 맛 나는 쌈장은 처음 보네. 네. 고구마 핵심이구나. 근데 말 안 해주시면 고구마 들어갔다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방법 배웠습니다. 네. (33살에) 암 진단 받으셨다고 했고 현재 이제 70대 중반이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너무나 안색도 좋으시고요. 네. 청바지에 신발도 아주 편안한 젊으세요. 년 네. 같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그런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재발 전이에 대한 염려 그런 징조가 하나도 없이 잘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33살 레지던트 1년 차 때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때 언제 제대로 식사 한 번 제대로 편안하게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 못 취하고 그러면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암이 발견되고 나서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출술. 그 암이 발생된 부위의 신체 부위를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암이 발생된 부위의 신체 부위를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무슨 암이었어? 위암? 위암. 그러면 위를 얼마나
전체 위에 5분의 4를 에? 적절했습니다. 5분의 4를 에? 적절했습니다. 5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4요? 4를 80%. 그러면 위가 20% 남으신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김지 선생님이 의사시잖아요. 네. 그것도 소화기 내과 그러시- 의사신데 어떻게 정작 본인이 위암이신 거를 모르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레지던트 올라오기 전에 인턴 할 때 때만 되면 속이 쓰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반복적으로 식사 때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썰리기 시작해요. 밥 먹기 전에. 건조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지던트 올라오면서 한 1년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 그런 증세가 있으니까 병원 생활하니까 약 구하기는 쉽잖아요. 그쵸. 내가 처방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 증세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지도 교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위내시경 검사를 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위암 2기셨다면 전이되기 전인데 왜 80%나 절제를 맞아. 하셨는지. 많이. 그 당시에는 이 항암요법이라는 거나 그다음에 뭐 방사선요법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수술적인 그런 방법이 조금 아주 원시적입니다. 그렇구나. 재배를 이제 열어놓고 아. 수술방에 열어놓고 한 7시간 동안 딴짓을 합니다. 에? 왜요? 그게 전이가 어디로 된 걸 모르니까 주위 조직의 모든 조직을 응급으로 저 병리실에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전부 다 찾아요. 그때 예.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23군데 조직을 떼냈어요. 개복을 해놓고. 개복을 아. 해놓고. 왜냐면 닫으면 정말 또 원시적이네. 이래야 되니까 잘못하면. 예. 와. 어쨌든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위를 정상으로 있는 분들에 비해 20%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소화를 하세요? 아하. 어떻게 40년 동안 이렇게 소화를 하시면서 예. 지내셨어요? 신인선 씨가 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면 네. 이제 위를 다 80%를 잘라냈잖아요.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남는데. 위는 조금 남고 그걸 이제 소장이랑 붙여놓으면 네. 소장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위장의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역할을 하는 거죠. 인체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선고를 딱 받으셨을 때. 예, 요즘은 암 진단 받아도 그렇게 다들 놀라지 않잖아요. 네. 그 당시는 암 진단 받으면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의 뭐 사망 선고나 예. 다름없을 그렇죠. 때니까요. 가족들 얼마나 슬펐어요. 맞아요. 결혼하고 첫 아기가 그때 아이고. 2살. 아이고. 그러니까 다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가족이 이제 이렇게 그 병상 생활 돌봐준다고 와가지고 있으면은 직원들이 전부 다 뒤에 돌아서면서 혀를 차고 그랬어요. 젊은 미망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관적으로 다 예, 생각을 다들 하는.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참.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 이제 70대에 이르러서도 이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좀 나눠주고 계신데요. 40여 년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습관 이야기 김지 선생님의 그 시간을 저희가 드리고 강연 형식으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기가 어딘지 아세요? 스트레스 머리 아프잖아요. 뇌. 아우 스트레스. 아우 스트레스. 말이 되는데? 위 아니에요? 예, 바로 위인데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음식을 먹는다. 맞아요. 체해요. 대변에 표현해요. 네. 맞아. 그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맞아. 맞아. 밥도 잘 들어가. 안 먹으면은 안 돼.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습관을 바꾼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숭늉이거든요. 숭늉을 우리 너무 좋아하는데요. 소화도 잘 되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너무 요즘은 좋아. 사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숭늉 이렇게 한 입 그렇죠. 딱 마시면은 입가심이 싹 되는 거예요. 금방 소화돼.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보통 그 위에 음식물이 정체하는 시간이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 30분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우리 혈행의 한 5분의 4가 전부 다 소화기 계통으로 집중을 합니다. 숭늉 한번 마시면서 한 20-30분간을 소화기관 내 휴식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따뜻한 승용을 해서 식혀가면서 네. 예,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위와 좀 대화하고 내 몸도 쉬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습관을 바꾸셨다. 그 이전하고 바뀐 첫 번째 습관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지가 더 있네요. 그건 또 어떤 다른 습관입니까? 네, 여기는 저 뭐예요? 와, 인백. 스테이크가. 고기? 육류입니다. 네. 육류인데 제가 이름을 명칭을 8176류라고 했었는데 817? 817? 81? 그거는 817? 제가 그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아침 8시, 오후 1시, 저녁 7시 그렇게 해서 저는 무슨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렇게 일정한 시간에 내가 일정하게 식사를 육류 섭취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습관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니 위암 걸리셨는데 고기를 드세요? 매 끼마다요? 지금 여기는 양이 좀 많죠. 매 끼마다 할 때 그 고단백, 나는 위를 절제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위가 위의 기능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고단백의 섭취가 필요한 것이 암을 박멸하는 NK 세포의 가장 주 소수가 되는 겁니다. 고기가. 암 세포를 이제 박멸시키는 네. 세포로 우리 몸에서 형성되는 건데, 그런 그 NK 세포가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고기를 계속 드셨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적색육이 오히려 뭐 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세계 암 연구 기금이라는 곳에서도 이 적색육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맵고 소금에 절여서 이 염분이 많고 또 가공을 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제를 많이 넣은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라 이런 이야기지. 적색육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그렇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위를 80% 이상 잘라내신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를 어떻게 드셨을까요? 고기가 처음에는 소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조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김지 선생님만의 고기 드시는 방법, 요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 요리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소고기 요리 스프는 소화도 잘 되면서 또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단이 되고요. 그런 소고기가 그 적색류의 어떤 그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또 채소류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소고기 스프에 하나가 더 붙어요. 저염 소고기 스프. 재료 보니까 맛있겠거든요. 네. 토마토? 썬 토마토. 네. 양은 얼마나 되나요? 토마토의 양은? 토마토 한 3개. 토마토 세 3개. 개. 맛있겠다. 꽤 많이 들어가네. 벌써 맛있겠다. 그다음에 양파 2분의 1, 샐러리 2대, 당근 2분의 1개. 그다음에 다진 요건 한 50g. 50g. 선생님 혹시 이거 한 끼 분량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한 끼 분량에 다진 물과 채소가 이만큼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영양식이에요. 아하. 물 한 컵 이상일 것 같은데요. 물 200ml? 이렇게 아주 건강 주스를 뿌리는 듯한 느낌. 그렇죠. 불 붙었습니다. 자, 뭐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 양이 한 반 정도로 줄었네요. 이게 정말 맛있는 색이 색깔이 엄청 나네요. 진해졌어요. 맛있겠다. 향이 나요, 향이. 와. 소고기 스프가 완성됐습니다. 맛을 한번 보실까요? 향도 좋아요. 파슬리 향도 싹 나고요.
맛있는데요? 그래?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저는 저염이라 그래서 맞아. 되게 맹맹하고 맛이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 계속 야 이거 별로 맛 없을 것 같아 막 이랬어요. 근데 웬걸? 근데 여러분 토마토를 맨 걸로 먹거나 샐러리를 맨 걸로 드셔도 거기에 그 안에 짭짤한 맛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게 충분히 이렇게 네. 우러나온 데다가 저는 결정적으로 고기 간이 씹히는 부분이 충분해요. 너무 좋아. 예. 네. 고기가 아주 충분히 씹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익힌 고기를 넣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암환자 여러분들은 이 고기를 먹으면 내가 혹시 몸에 암 세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닌가 실제로 이런 걱정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고기는 좀 소화가 안 돼서요 지방 성분은 조금 힘들어서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주 소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맛도 좋고 하니까요 이 방법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 분을 보면서 희망도 얻고 또 아주 좋은 정보와 함께 벌써 뭔가 이렇게 주문 들어가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네,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녀리고 마르고 가벼운 이런 몸도 좋지만 조금 다른 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세는 건강미 근육왕 선발 대회. 일라운드는 신체 나이 테스트. 특급 비법 갑니다. 아우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신박한 메뉴여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들어주세요. 채널 A